네, 뉴스 정면 승부 4부는요. 특검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취재하고 있는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네, 아직도 김태현 변호사랑 헷갈려서 접속하시는 분들이 들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좀 들어오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해 안 받으셨어요? 많이 받죠. 많이 받죠. 네. 그 취재원들 중에 네.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한참 설명하다가 혹시 변호사님 아니시냐고. 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네. 이제 법조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자주 종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짚어보죠.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헌법 소원을 건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재판이었습니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계 혐의 16차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에게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도 청구했다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문제 삼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네. 현행 특검법이 국회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을 해서 특정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배제하고 특검을 임명하고 그리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라는 이제 입장과 더불어서 특검법의 각 조항들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헌법소원 심판을 직접 청구를 했고 위헌법률 제청 신청은 재판부에서 안 받아들여주면 뭐 그만인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규현 판사 같은 경우,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12월까지가 정리하겠다라고 네, 밝힌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12월까지 이제 정리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라던가 이 재판을 지연시킬 만한 어떤 그 행위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럼에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 외에는 잘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일단 갑자기 연내에 끝난다니까 당황을 해서 네, 뭔가 시간 연장전으로 가기 위한 뭔가 카드를 내민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 그 재판 취재를 가면서 제법 방청을 하다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봤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도 이제 지난 총선에서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그 당내 경선 승리를 돕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측근들이 이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는데 네. 거기서도 이제 법원이 재판부가 뭐라고 했었냐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조항은 이번 사건의 법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조항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신청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도 실제로는 이 내란 그 수계 혐의랑은 별로 큰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죠. 오늘 그 공천 개입의 의혹의 당사자라고 해야 되나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특검에 출석을 했고 네. 이거는 피의자 신분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도 그 서희건설 그러니까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관련 문제로 해서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특검에 출석을 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현역 부장검사 시절에 현역. 2023년 9월입니다. 경남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내 뼛속부터 창원 사람이다. 라는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그때 이제 현직 검사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논란도 되고. 그럼에도 이게 이제 대검찰청 차원의 여러 이제 그 감찰이라든가 그런 네. 것들이 있었는데 총선 출마를 강행해서 논란이 됐었고요. 그 뒤에 이제 명태균 씨가 한 주장 중에 네. 그 김건희 여사가 창원 의창구에 김상민 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 뭐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또 이제 논란이 됐고요. 공천 심사 과정에서 컷오프된 뒤에 이제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되면서 또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사실 국정원 법률특보라는 자리는 처음 들어보니까 그렇죠. 뭔가 위인설관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많이 보도가 안 됐는데 네. 그 예전에 이제 고발 사주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그 김건희 여사 측에 이제 좀 반기를 트는 혹은 이제 비판적인 그 말씀을 하는 네.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의 판결문을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검색을 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공수처 수사 대상에도 올랐었습니다. 그 범정에서 이제 검색을 할 때 네. 그런 판결문을 검색했었다라고 네. 하는 건데, 근데 지금 본인은 나도 수사해봐서 알지만 확증 편향이 있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 이거 다 뭐 그렇다 치는데
지금 그림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일단은 뭐 위작인지 아니면 이제 진품인지 뭐 그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일단 김건희 씨 측에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전달한 것은 이제 사실관계가 그러니까 화백의 그림으로 보이는 것을 전달한 것은 이제 확인이 되는 것 아, 같고요. 그건 확인이 되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위작인지 아니면 이제 진품인지 여부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김상민 전 부장검사는 그림을 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구매 대행이었다는 건가요? 일단 그런 형태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진짜로? 네. 아, 대리 구매했다. 네. 검사한테 구매 대행을 시킨다. 야, 그건 굉장히 또 새로운 직권남용이네요. 네. 그럼 그렇죠. 자기가 본인이 직권남용의 피해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을 사갖고 네. 김상민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에게 전달했다고까지 이제 얘기 나온 거니까요. 네. 그러면 그림을 전달한 것은 이제 사실인데 네. 그럼 이게 진품인가 가품인가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누구 돈인지도 누구 돈으로 그렇죠. 샀는 건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네. 이 그림이 근데 뭐 대만 뭐 외국 갔다 왔다 뭐 이런 뭐 보도가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여전히 지금 이게 문제는 웃긴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뇌물 가액이 이제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되고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되는 건데 그쵸. 이게 그 여러 이제 저도 법조인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일단은 가품일 경우에도 특검을 비롯해서 수사를 해보신 분들은 실제 감정가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진품이면 최종 구매액을 기준으로 봐야 되고 가품일 경우는 감정가를 기준으로 이제 산정해야 된다는 주장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뇌물 혐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고의이기 때문에 뭐 예컨대 이제 위작의 가치를 1억 원인 줄 알고 샀다 그렇죠. 한다면 그거는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되죠. 예.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그러면 어느 법조를 적용하거나 이게 만약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양형이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조금 알기가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향후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측과 그리고 김상민 검사 측 모두가 진품인지 아닌지 혹은 진품의 진위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까지도 좀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네. 참고로 그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이제 뇌물이 3천만 원 이상이냐, 5천만 원 이상이냐, 1억 이상이냐에 네. 따라서 이제 양형이 더 갈수록 세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입장에서는 무조건 뭐 다른 게 다 되더라도 마지막에 3천만 원 이하짜리다라고 감정가가 나와야 되겠네요. 네. 말하자면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다는 전제 하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근데 지금 뭐 서희건설 관련해서 추가로 이제 뭔가 출석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미 한번 다 조사는 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서희건설 관련해서는 네.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여러 이제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을 특정해서 임명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이 좀 수사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그냥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한덕수 총리가 얘기하면 네, 한덕수 총리 요건과 관련해서 빠져나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계속 묵비를 행사하니까 수사에 협조를 안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뭐 인사수석이나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또 등장을 해야겠네요. 수사 범위상으로는. 맞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그 2022년 6월에 요 서희건설 사위를 네. 이제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력서를 보내왔다라고 한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의 픽이라는 거는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다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갑자기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검사 출신이 쓰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서희건설 압수수색이 된 그 장소 중에 한 군데는 비공식 이제 캠프가 있었던 거. 네. 예,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라인의 검사였다라는 내용들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한덕수 총리에게 이력서를 보내왔다고 한다면 이런 내용들을 몰랐을 리 없다라는 게 특검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서희건설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봉관 회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뭐 브로치, 귀걸이 뭐 이런 것들 목걸이 사서 줬다 이렇게 자술서를 썼는데 네. 압수수색을 했더니 더 나왔다 뭐가 이런 게 있고 또
저기 어디죠? 요양병원 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병원 쪽에도 요양원인가요? 그쪽에도 뭔가 또 귀금속이 발견됐다. 이래서 뭐가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은 수사를 하면 할수록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끝이 있는데요. 없는. 네. 일단은 그 금거북이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이제 김건희 씨 일가가 네.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네. 그 아마 이제 온 요양원으로 이제 저도 알고 있는데 압수수색하면서 뭐 롤렉스 시계, 까르띠에 시계, 뭐 다이아몬드 반지 이런 것들도 그 특검이 이제 확보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 당시에 이제 요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 그 김건희 씨 측에서는 동생 그 패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금거북이가 발견이 됐는데 나머지가 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도 좀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특검은 그것까지 이제 수사를 좀 하고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샀으면 매장 가가지고 이제 구매 이력이 다 남아 있을 거고, 네. 그죠?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 사와서 밀반입을 했으면 좀 뭐 모르겠네요. 이거는 이제 그렇죠. 영수증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근데, 이봉관 회장이 자서랑 같이 이제 제출한 그 물품들도 네. 사실은 지금 총 7종으로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 3점이었다가 예, 3점이었다가 7점을 늘었는데 그 중에 5점은 아직까지도 이제 행방이 좀 확인이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렇게 보석들을 귀금속을 여전히들 참 이렇게 여러 가지로 애용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의혹도 또 뭐 새로 브리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에서요. 맞습니다. 뭐 녹음 파일을 비롯해서 뭐 여러 내용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특검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잠깐 짧게만 정리 요약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김승희 전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의전 비서관. 예, 의전 비서관. 네. 그 당시에도 이분이 이제 자격 요건이 안 되는데 김건희 씨 측의 이제 입김으로 청와대 대통령실까지 프리패스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 비서관의 딸이 네. 3학년이었는데 네. 2학년짜리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이제 때리면서 이제 좀 많이 피해를 입힌 상태였는데 그게 이제 무마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의전 비서관에서 내려왔었죠. 그렇죠. 그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문제는 이 학폭 사건에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 처리는 안 됐고 그걸 무마하는 과정에서 혹은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씨가 나선 게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2023년 7월에 학폭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가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된 상황이고요. 영부인 차관이랑 통할 일은 잘 없는데, 이상하긴 하네요. 예, 근데 그 시기에 이제 좀 들렸던 얘기들이.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관심사가 있으면 장차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한다는 얘기들이 어렵지 않게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벌어졌다는 일이 좀 확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김승희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허위 학력 그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를 바꿔서 쓴다던가 아니면 이제 학력을 좀 다르게 썼다던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대통령실에 들어가는데 필터링이 안 됐는가라는 의혹도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리 의혹, 토리 논란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발제해주고 가시죠.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갇혀 있을 구치소에 이제 갇혀 있을 때 면회를 왔던 대통령실 직원이 있었습니다. 강희구 실장이라고 부속실장. 부속실장이라고 이 사람이 이제 검찰에서부터 가까웠던 사람인데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구치소장의 허가 없이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서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라는 점이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아마 방송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자 보도를 살펴보면 박은정 그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이제 입수한 자료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확인을 해보니 강희구 부속실장이 휴대폰을 들고 가서 토리 사진을 보여줬다고. 이거는 또 좀 뭐 인간적인 면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면회를 온 변호사들한테도 토리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다고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 소식은 여기까지 체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토마토 김태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